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17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민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우리 지역의 뉴스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민남입니다. 네. 자, 오늘 주목할 우리 지역 뉴스들 몇 가지 선정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5가지 선정하셨는데 차례차례 좀 알려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소개할 뉴스를 총 5개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노을 강주 지역 모기 개체수가 채집기 일대당 131.5마리였는데요. 네. 지난달 대비 13.7배였고요. 또 2023년 같은 달 대비해서는요. 약 7.7배가 증가했는데요. 예, 모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같은 달 대비 작년보다 7.7배 증가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요. 5.18 진상규명 보고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요. 졸속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빅데이터 기반 도시라고 자평하는 강주시가요. 모처럼 시내버스 무료 승차를 실시하고도 이용객 관련 데이터를 전혀 수집하지 못했는데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무료 승차 이후에 무료 승차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몇 번 더 하든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활용해 보는 거 어떻겠냐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게 데이터를 수집을 못했어요. 예. 또 다음은 K푸드 열풍으로요. 지난달 김과 미역 등 전남 지역 농수산물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소식인데요. 전남도 교육청이 고교 지원 사무의 교육지원청 2관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면서요. 조직 개편 TF에는 정작 일선 학교의 현장 교사가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그래서 교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가 한 명도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도 지역에서 관심이 높고 좀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서 다뤄봤습니다. 네, 먼저 여름 앞두고 있는데 지금도 더운데 뉴시스의 기사입니다. 모기 몰려온다. 광주광역시 5월 작년보다 7.7배 증가했다. 예, 그렇습니다. 뉴시스 이원근 기자의 보도인데요. 강주 지역 5월 모기가 지난달 대비 13.7배가 증가했는데요.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예, 내용을 좀 깊이 알아보니까요. 네. 23일 강주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5월 강주 지역 모기 개체수가 채집기 일대당 131.5마리였는데요. 네. 지난달 대비 13.7배였고요. 또 2023년 같은 달 대비해서는 약 7.7배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기 종류가 이제 문제잖아요. 예. 감염병이라든가 또 우리에게 좀 위험할 수 있는 모기 이런 게 아니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5월 달에 채집된 모기의 93%가요. 네. 빨간집 모기 종류였는데요. 아직 감염병을 옮긴 사례는 다행히 없습니다. 또 댕기열하고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황령 등을 전파할 수 있는 흰줄수 모기가 처음 확인됐는데요. 감염병 병원체는 검출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또 일본 내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하고요.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날개 모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발생 하는 거에 대한 감시라든가 검사 어떻게 이걸 진행합니까?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요. 네.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감염병 매개모기 발생 감시하고요. 또 3월부터 11월까지 5월 2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도심숲과 공원 주변 지역에 모기를 유인하는 채집기를 설치했고요. 네. 또 채집된 모기의 개체수와 종을 조사한 뒤에 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 병원체가 있는지를 검사를 진행합니다. 네. 주의사항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알려주실까요? 예.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의 말에 따르면요. 신줄수 모기가 확인돼서 예의주시하고 있긴 한데요. 또 숲모기는 낮에도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등산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요. 기피제를 사용해서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모기의 활동이 올해는 왕성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전남일보인데 5.18 조사위 보고서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조사 보고서 졸속 처리를 비판.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남일보 정상화 기자의 보도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요. 5.18 진상규명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네. 또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는요. 기념재단과 5.18 조사위와 또 공동으로 23일 강주 북구 전남대 용봉을에서요. 5.18 진상규명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박강배 상임이사와 또 얘기를 나눴거든요. 야, 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조사 보고서를 졸속으로 또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박강배 상임이사는 여러 건의 직권조사,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왜 조사 활동 기간 종료 시점에 임방해서 하는지 또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는데요.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요. 혼란을 주는 두 개의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5.18 조사위 측의 답변은 또 어떻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5.18 조사위 측은요. 많은 과제를 조사하다 보니 구조적인 문제로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또 고 권일병 사건처럼 같은 사건을 두고요.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도 큰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시간을 좀 더 늘리던가 이거를 발표하는 것을 어떻게든 좀 늦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성폭력 피해자 조사 부족도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예, 윤경희 조사위 팀장은 이미 숨진 5.18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또 심리부검 등 추가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5.18 직후 발포 책임자 색출 등 다른 선결과제 피해자들의 증언이 묻혔는데요. 조명되지 못해 아쉽다고도 밝혔습니다. 전원위의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비난하는 의견도 나왔죠? 예, 맞습니다. 김재윤 건국대 교수는요. 전원위원회는 진상규명 불능의 결정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요. 또 보고서 전체에 대해 조사 미비를 사유로 한 진상규명 불능을 결정했다 하는데요. 진실을 다시 은폐 왜곡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출발을 한 건데 답을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너무 허탈하고 또다시 이게 나왔을 경우에 왜곡의 수단으로 이용될까 봐 더 걱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노컷뉴스. 빅데이터 도시라더니 무료 버스 승차 인원 수집도 못한 광주광역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컷뉴스 조시영 기자의 보도인데요. 빅데이터 기반 도시라고 자평했던 광주시가 모처럼 시내버스 무료 승차를 실시하고도요. 또 이용객 관리 데이터를 전혀 수집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21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요.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해서 지난 18일 하루 동안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습니다. 예, 이거 무료로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기획 단계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것은 물론 광주시가 만성적자인 대중교통에 요금제 개편을 검토하는 상황에서요. 또 첫 무료 요금 시행으로 이용자 수와 연령대 등 데이터를 확보해서 향후 정책 수립에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지하철이 무료 요금제 시행에 따른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 반면에요. 가장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작 데이터가 필요했던 시내버스는 이용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광주시에서는요. 평소 승강장 사용 현황 등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요. 승객들에게 환승을 하지 않아도 하차 시에 카드 태그를 요청하는 등 데이터 수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또 광주시는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노선을 추출해서요. 저상버스 교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노선 개편 등에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릴 때는 꼭 이거 찍고 내리는데 시내버스 이용 인원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18일에는 버스 시스템에 무료 요금이 입금되지 않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단말기를 끈 상태로 버스를 운행해야 했습니다. 또 5.18 무료 요금과 관련한 조례가요. 지난달 29일 통과됐는데요. 시스템 개발을 하기에 시간이 촉박했고요. 또 관련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료 운행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 단말기가 무료 운행을
예, 인식을 한다거나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시스템을 준비를 예. 해야 됐는데 예. 그게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광주시 내부에서도 비판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일부가 있는데요. 네.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시행하는 광주시답지 못한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또 광주시 내부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도 어떤 반응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좀 내용을 보니까요. 네. 광주시는 앞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요. 또 시내버스 무료 승차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광주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현재 광주 시내버스 운영 시스템에 무료 요금 입력 자체가 없었고요. 또 5.18 기념일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정비하기 힘들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올해 5.18은 어쩔 수 없이 단말기를 끈 상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버스 이용객을 집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맞아요. 이거는 예, 저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전남일보 기사입니다. K푸드 열풍, 전남 농수산물 수출 역대 최대다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 수산물, 예, 김이라든가 미역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전남일보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K푸드 열풍으로 지난달 김과 미역 등 전남 지역 농수산물 수출이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21일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발표한 4월에 광주 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달 전남 농림수산물 수출은 8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역대 최대 월 수출 실력을 올렸습니다. 또 김과 전복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8.5% 하고요. 또 8.4% 증가했는데요. 네. 미역은 무려 129% 급증했습니다. 와. 또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 전체 수출액은 53억 달러로 지난 3월에 비해 무역 수지가 개선됐고요. 네. 또 전남 20% 이상 증가율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또 반면에 광주는 반도체 등 수출 감소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광주 전남을 좀 각각 구분해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구분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광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 하락한 14억 달러였는데요. 또 전남은 22.5% 증가한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남은 농수산물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요.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광주는 자동차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요. 반도체, 냉장고 또 수출 부진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예. 일단은 전남에서는 김과 미역. 야, 김은 38.5%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미역은 129%나 증가했고요. 예. 자, 그렇다면 수입은 어떻습니까? 예, 수입면도 좀 살펴봤는데요. 네. 광주 전남 수입액은 광주의 경우 반도체와 같은 중간재였고요. 또 전남의 경우는 원유, 유연탄, 철광석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해서요. 41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3%보다 훨씬 증가했습니다. 네. 자, 수입과 수출을 다 들여다보고 나서 이 무역 수지가 어떤지가 궁금하네요. 예, 무역 수지에서도 중요한데요. 네. 전체 무역 수지는 11억 6천만 달러로 광주와 전남 모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다행이네요. 또 지난달에 비해 개선됐는데요. 네. 광주는 8억 6천만 달러인데요. 전남은 3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보였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하지만은 좀 들여다보게 되면 반도체라든가 예. 가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광주로서는 이제 성장 동력 중에 하나일 텐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전남은 역시 K푸드네요. 예,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킬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뉴스원입니다. 전남교육청 조직 개편 추진 TF를 가동을 했는데 정작 교사는 배제가 됐다. 예, 맞습니다. 네. 뉴스원 조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전남도 교육청이 고교 지원 사무에 교육지원청 이관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마련하면서요. 조직 개편 TF에는 정작 일선학교의 현장 교사가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교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잠시 후에 이제 박주정 교수
교수님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예. 현장 TF에 교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던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전남도 교육청에서는요 22일 전남교육정보원에서 일선학교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요. 2024 조직 개편 공개 설명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또 전남교육청은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서요. 조직 개편 추진 과정에서 조직 개편 추진 TF를 17명으로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교사 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교사는 배제했다고 했습니다. 또 TF 참여 직군은 교장, 교감인 4명이고요. 또 교육 전문직도 4명인데요. 행정직은 9명입니다. 아, 교사 수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또 업무가 또 많아지니까 수업에 피해를 줄 수 있어서 TF에서 배제했다. 배려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결과는 좀 전남교사노조 반응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남교사노조의 반응을 좀 봤는데요. 전남교사노조는 교사 수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교사를 배제했다는 것은 교사를 배려하는 것이 아닌 왕따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또 교사, 교감, 공무직 등 비율에 맞춰 다시 조직 개편 TF팀을 구성하고요. 또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의 수업을 배려를 했다고 말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교사노조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죠. 차라리 교사를 참여시키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요. 맞습니다. 의결 권한이 있는 전남도의회 반응 어떻습니까? 예, 도의회 사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조옥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구성원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안이 만들어져서요. 도의회로 들어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성원이 이제 교사들, 현직 교사들 말씀하신 거잖아요. 또 의회 시간이 됐을 때 이 자리에서 주어진 의견들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도 말했고요. 또 조직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의회에서는 정말 현장 교사들의 그런 어떤 뜻들이 얼마나 좀 반영이 되는지를 꼭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사노조 외에도 혹시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에 앞서 전남교육청 교육전문직 협의하고요. 또 전남교육민주노조 협의회도 지난 13일과 20일에요. 보도자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전남교육청은 조직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직 개편안. 이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 개편안 언제 입법 예고를 했나요? 조직 개편안은요.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30일에 교육지원청의 기능 확대하고요. 또 지속기간 기능 재정립 또 이와 함께 정책 중심의 본청 기능 전환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7월 1일자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자, 그리고 추가로 혹시 전해 주실 얘기가 있으시면. 추가 또 오늘 뉴스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데요. 강주 지역 당선인들이 국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강주 주요 현안인 군공항 이전하고요. 또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사업 등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네. 국방위하고 문화 쪽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만 기사 내용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좀 필요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지금 현안이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군공항 이전이고 그리고 또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저기 이제 ACC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예산 투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또 지역의 문화 동력을 어떻게 활발하게 할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군공항 같은 경우는 군산에도 있고 강주에도 있는데 호남에 국방위원회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갈 문제입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6월 3일부로 라디오 개편을 하게 되는데 시사 프로그램을 이제 오후에 6시부터 7시로 1시간으로 이제 확대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뉴스 정리하시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오늘 다른 뉴스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5.18 진상규명 보고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요. 접속처를 비판했습니다. 또 보다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조사 결과 왜곡되지 않도록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이남의 호남뉴스도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 그래서 간단히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려운데요. 그래서 삶이 팍팍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이남의 호남뉴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